아이고 반갑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건우야, 건우야, 앞으로 조금만 가주세요. 앞으로 조금만 가주세요. 고마워, 고마워. 건우야, 그거 이거 계속 음악 들어야 돼요? 아니 진짜로. 아니 그거 뭐야? 소리 그냥 막 뒤에서 보는데 그 제주 부리는 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뭔가 봤더니 그래요. 자 봅시다. 자 원래 표현은 그 페이지 다이어그램인데 이게 번역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뭐 한자말로 뭐 상도표, 그다음에 뭐 상평형도, 뭐 그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영어 표현으로는 하나예요. 페이지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지를 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냥 그림만 놓고 데이터만 놓고 그래서 얘가 이런 겁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과학에서 가리키는 개념 같은 것들이 실제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실험 장치를 한번 살짝 볼게요. 자, 딱 보니 이런 실험 장치를 뭐라 하오? 이렇게 생긴 이런 장치를 우리가 뭐 실린더 혹은 뭐 피스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린더나 피스톤은 당연히 어떤 종류의 그릇이에요? 뭐 다 좋은데 그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그릇이 되는 거죠? 유리 그릇. 강철 유리. 뭐라고? 호흡병 그릇이. 호흡병 뭐야? 호흡병. 호흡병 그릇이요? 호흡병이요? 호우명. 호우명. 아 이게 그릇 이름이 호우명이 있어요? 아 여기 뭐 유물 중에 이런 게 있나 보네요. 오 알았어요. 자 그게 아니고 피스톤은 그 자연과학에서 활용하는 전형적인 닫힌 그릇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도표라고 하는 게 어떤 실험 장비, 닫힌 그릇 속에서 측정된 실험 장비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열려서 안에 있는 물질이 빠져나오게 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실험적인 논의가 다 달라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상도표가 어디서 얻어진 거다? 닫힌 그릇 속에서 얻어진 거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상도표적인 결과와 지식이 그래서 우리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할 때 약간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모든 그릇은 사실 닫힌 그릇이에요? 아니면 무슨 그릇이에요? 열렸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전부 다 열린 그릇이죠? 사실 실용적으로 닫힌 그릇은 쓸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릇은 뭘 담아두려고 하는데 닫혀 있으면 못 쓰잖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모든 그릇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보통의 경험과 상도표에서 얘기하는 지식, 이거 이상한데? 다른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거나 실험 장치가 어떻게 닫힌 그릇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뭘 감아뒀냐면 열선을 감아뒀어요. 뭐 일종의 이제 뭐 에어 컨디셔너를 달아서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이제 PEX 이건 뭐겠어요? 이건 이제 뭐 외부 압력이겠죠. 압력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푹 누르면 고압, 뭐 빼면 저압,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온도도 고온 저온, 압력도 고압 저압. 그래서 뭐 푸석푸석 뜨겁 이렇게 뜨겁게 차갑게 해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렇게 주어진 PT 조건. 즉 압력도 마구 바꿀 수 있고 온도도 바꿀 수 있는데 주어진 어떤 압력 온도 조건에서 어떤 물질의 상태 요거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어떤 임의의 물질을 넣어두고 그 녀석에 대해서 압력도 바꿔보고 온도도 바꿔보고 해서 제시되어 있는 상태. 상태라고 하는 게 은근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막 한 열 몇십 가지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기체는 고체, 액체, 기체. 무슨 말 되겠죠? 그런 상태들을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쭉 눈으로 살펴보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거를 실제로 데이터로 어떻게 수집을 하느냐? 압력하고 온도를 막 바꾼단 말이죠. 근데 압력도 막 바꾸고 온도도 막 바꾸고 동시에 막 두 가지가 바뀌면 약간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우선 어떻게 하냐면 압력 하나를 고정해 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압력을 일기압으로 딱 고정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온도를 아주 저온에서 아주 고압 조건으로 쭉 변화시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압력을 뭐 일기압으로 고정하는 것에 대한 물리적 근거는 없어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이 일기압이니까 그냥 우리 일상 압력 조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게 우선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일기압으로 고정을 딱 해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물질이 뭐 H2O 같은 거잖아요. 얘를 두고 여기에 넣고 이제 압력을 일기압으로 고정하고 온도를 변화시키고 가면서 상태를 살펴보자는 얘기지. 이때 그 실험 결과를 어떻게 기록할 거냐면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란색 점땡이 얘는 고체가 나타난다. 노란색 점땡이 얘는 액체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빨간색 점은 기체가 나타난다. 이런 방식으로 실험 결과를 도시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일기압 조건에서 이 온도를 마이너스 10도씨 이렇게로 세팅을 했다고 쳐요. 그럼 우리의 그냥 평소의 경험으로 일기압에 마이너스 10도씨로 고정하면 이 안에 H2O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바로 아이스가 되겠죠, 아이스. 그러면 여기다가 그러니까 일기압 영하 10도씨 조건 여기다가 아이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고체니까 아이스는 고체니까 파란색 점대기 여기에 그리는 거죠. 이번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온도를 조금 더 올려볼까나? 마이너스 5도. 그랬더니 또 아이스. 그래서 그 사실은 이 중간에 있는 모든 온도도 얼음이네. 계속 얼음이 나타나는구나. 얼음이 나타나네. 계속 이렇게 점점점점점 찍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온도를 올려도 계속 아이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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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네 하다가 갑자기 짜자자잔. 자, 0도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현상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꽝꽝 언 얼음만 있었던 거예요. 꽝꽝 얼음만 있다가 온도를 점점점 올려가지고 0도씨에 딱 도착하자 갑자기 이 안에 어느 한 구석탱이 뭔가 반짝하고 뭔가 물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직은 전체적으로 다 얼음인데 그 얼음에서 갑자기 반짝하면서 물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얼음인데 여기 물이 같이 보이네. 그러면 같이 보이면 어떻게 표시하느냐? 같이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파란 점하고 노란 점을 같이 표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수학적으로 점은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크기가 없기 때문에 이 그래프상에서 어떤 압력과 온도 조건에 점을 여러 개를 표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일기압 0도씨 조건에서 아이스도 나타나고 워터도 나타난다 라는 뜻으로 파란 점, 노란 점을 동시에 찍는 거죠. 그런 식으로다가 온도를 조금 더 올렸어요. 뭐 예를 들면은 10도씨. 그랬더니 이때부터는 저 안에 있는 얼음이 싸그리 다 녹아버리고 계속 워터 계속 물만 나타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계속 물 했다가 이제 드디어 어떤 온도? 100도씨에 도달을 하니 물이었다가 갑자기 100도씨에서 뭐가 같이 또 발생을 한다? 수증기가 또 같이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노란 점하고 빨간 점을 동시에 같이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다가 온도를 올려서 110도, 120도에서 계속 수증기가 관찰이 되면 이렇게 빨간색 점땡이로 땡땡땡 표시를 하는 거지.
알겠죠? 알겠죠? 네, 또 뭐? 도시인 거예요. 아, 뭐 상관없어요. 자기가 뭐 편한 대로 뭐 세팅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은 그거 이게 온도 체계는 뭐 도시로 표현해도 되고 켈빈으로 표현해도 되고 자기가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책마다 뭐 켈빈으로 돼 있는 책도 있고 뭐 온도로 돼 있는 책, 뭐 도시로 돼 있는 뭐 상관없어요. 편하신 거 하시면 돼요. 저 원점. 아, 원점이요? 원점에 대한 실험 데이터를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이죠. 그래서 원점 근처의 실험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는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원점 근처라고 하면 온도로 치면 마이너스 273도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273도까지 내리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온도 근처에서는 사실 대부분 고체로 있을 뿐더러 그 온도까지 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원점 근처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영하 273도씨는 보통의 온도예요. 엄청나게 사실 특별한 온도예요. 굉장히 특별한 온도죠. 그게 너무너무 낮은 온도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평소에 아는 고체, 액체, 기체 말고 영 다른 상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공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기압 근처에 우리가 경험하는 대강의 온도 조건에서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한 생각만 우선 일시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일기압이 됐고요. 지금 잘 됐지? 네, 좋았어. 그 다음, 자, 그러면 주어진 일기압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약간 고압 조건에서 약간 저압 조건에서 또 실험을 반복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기압으로 고정했던 걸 힘을 좀 더 줘볼까? 에이, 1.5기압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고기압, 혹은 이 일기압보다 조금 더 저기압, 저기압이다, 저압 이런 식으로 실험을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어떻게 되냐면 어떤 온도 조건에서 어이구 이렇게 이제 고체 아이스 나타나다가 갑자기 워터 했다가 갑자기 베이퍼 그리고 약간 또 저압 조건에서 마찬가지로 얼음 계속 얼음 나타나네 하다가 갑자기 물이 나타나네 하다가 또 여기서 수증기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 상황이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혹시 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종이 밑에다가 그 100원짜리 동전 같은 거 두고 위를 연필로 이렇게 삭삭삭 긁으면 거기 아래쪽 이미지가 위 종이 위에 사하게 떠서 그려지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고압 조건, 저압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쫙 스캔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묘하게도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파란 점들의 집합 혹은 노란 점들의 집합, 빨간 점들의 집합이 이 종이 위에 나타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종이 위에 나타나는 그 점들을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만 왠지 사람이라면 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의 색깔을 왠지 구분하고 싶잖아. 그래서 파란색 점들과 노란색 점들과 빨간색 점들이 나타나는 그 영역들을 이 종이 그래프 위에다가 요렇게 구획을 짓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구획지어 나타낸 그림을 뭐라고 부른다? 그걸 페이즈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페이즈 다이어그램은 이것을 실험을 하고 이것을 작성하는 데는 뭐 굉장히 큰 학위나 지식이 필요해요? 이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실험이에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실험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최첨단 실험이에요? 노가다예요? 그냥 노가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온도 바꾸고 압력 바꿔서 자 안에 뭐 보여? 고체 보여? 고체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상도표를 얻는 과정은 무슨 최첨단 과정이나 굉장히 어려운 물리적 베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장치에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얻는 노가다적 실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화학과에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 그 일반화학 실험이 화학과에서 하는 실험 중에 정말 대단한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보통 다른 과 학생들은 일반화학 수업이 교양 수업이에요.
그냥 뭐 일반 선택 수업인 건데 화학과 학생들에게는 일반화학 수업이 전공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화학과에서 듣는 전공학과의 일반화학 실험 수업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날은 거의 집에 못 간다고 봐야 됩니다. 예. 보통 시작도 늦게 시작합니다. 5시 이후에. 모든 학교의 수업이 다 끝나고 5시 이후에 시작을 해서 11시에 끝나면 정말 일찍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때 정말 화학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노가다적 실험을 다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앉아가지고 좋은 애들이랑 이런 실험 장치 해놓고 막 이렇게 묻은 상태에 막 해놓고 막 이런 노가다 실험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하고 나면 이제 화학의 오만정이 떨어지죠.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네, 대학교 1학년 때 이거 해봤던 기억도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찰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압력하고 온도 조건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시다시피 그 뭐냐면 관찰 결과를 기록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은 내가 H2O를 토대로 이걸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물질이 달라지면 이 패턴도 같아지겠어요? 달라지겠어요? 매우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그 서로 다른 물질들 사이에도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통점을 토대로 이 성격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3. 자, 6.3은 순물질 상도표 요거에 대한 보통의 해석.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건 요겁니다. 순물질의 상도표는 언제나 PT 그래프입니다. 요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PT 그래프라는 게 뭐냐면 압력과 온도와 관련된 그래프로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 그래프도 보세요. Y축이 압력이죠. X축이 온도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압력, 온도 그래프 축 위에 순물질에서 관찰되는 실험 결과를 위에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꼭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말은 순물질이 아니면 무슨 물질이에요? 혼합물이겠죠. 혼합물은 PT 그래프란 얘기예요? PT 그래프가 아니란 얘기예요? PT 그래프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자, 요 실험 장치 안에 내가 어떤 물질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어떤 물질은 순물질이에요? 순물질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순물질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상도표가 PT 그래프가 아니라 아주 다른 그래프로 나타나는데, 그건 지금 말고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해요. 우선은 순물질에 대한 걸 먼저 얘기를 할 건데, 그게 뭐로 나타난다? PT 그래프로 나타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물질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격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 짚을게요. 여기 신다. 우샤. 실험 장치는 이해했고, 그림이 좀 많아야 돼서 여기부터 이제 볼게요. 자, 6.3. 그럼 이것도 짚을게요. 어디 신다? 자, 그럼 6.3에 이제 얘를 하나 들어서 H2O. 왜 또 H2O냐? 가장 흔하고 이 실험 결과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알고 있으니까 얘를 토대로 한번 그려보겠다 이겁니다. 자, 짜자자잔. 자, Y축이 뭐라고요? 압력. X축은 뭐라고요? 온도. 자, 그럼 H2O 같은 경우 상도편이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때 편의상 이제 뭐 약간 뭐 인덱싱을 하겠습니다. 요 꼭지점은 T, 여기는 A, 여기는 P, 여기는 B, 그리고 여기는 C. 그럼 이제 데이터를 조금 표시를 하면
여기가 내 기회 감각한데 374도씨 218기압 그 다음에 여기가 0.006기압 여기가 0.01도씨 그 다음 1기압 여기가 0도씨 100도씨 그럼 이게 이제 물의 상도표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면 0도씨라는 게 무슨 온도를 사실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정상 어는 점 그리고 100도씨는 정상 끓는 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이 녀석을 표현하기 위해서 잠깐 새로운 말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도표에서 이제 필요한 그 전문 용어인데요. 바로 number of phases라는 말입니다. 자, 원래 말은 number of phages고요. 그리고 표기를 할 때 어떻게 표기하냐면 대문자 P로 표기합니다. 대문자 P 보통. 자, 그러면 뜻은 뭐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관찰되는 상태의 개수입니다. 어디서 관찰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피스톤과 같은 닫힌 그릇 같은 실험 용기 내에서 관찰되는 그릇의 상태의 개수를 number of phases라고 합니다. 이 말을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이 말을 계속 몇 번 쓸 거예요. 그래서 요게 뒤에서 phase rule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걔랑 연결이 될 테니까 어쨌건 저 number of phases라는 말을 우선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 텐데. 자, 6.3 챕터에 드디어 1. 자, 1 뭐냐? 얘는 그래프상 실선 제외 영역은 언제나 number of phase가 1입니다. 항상 1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상도표가 얻어졌죠. 그럼 여기에 실선이 어디에 있냐면 TA 실선, TB 실선, TC 실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려져 있는 실선 말고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면, 여기 이런 면이요. 이런 면, 이런 면. 이런 곳에서는 관찰되는 상태 개수가 몇 가지다? 한 가지란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도 얘기했죠? 그 실험적인 상황을 이해했을 때 만약에 H2라고 하면 1기압으로 유지가 됐는데 영하 10도다. 무슨 상태로 존재하죠? 아이스로 존재하죠. 영하 9도다.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아이스로 존재하죠. 이런 식으로 얼음 이렇게 고체로 존재하는 구간을 파란색 점땡이로 표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꼭 이 선 위가 아니더라도 뭐 이런 위치, 요런 위치 모두 다 얼음 한 가지 상태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주어져 있는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그 닫힌 그릇 속에서 아이스 한 가지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온도를 조금 올려서 예를 들면 어느 점 너머의 온도에서는 또 뭐로 관찰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액체, 워터로 관찰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끓는 점 넘어서는 이런 식으로 기체, 수증기 또 하나 한 가지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도표에서는 항상 선을 제외한 영역에서는 number of phase가 항상 1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2. 그래프상 실선
위는 그렇다면 number of phase가 얼마일까요? number of phase가 2라는 걸 아시겠죠? 2라는 거 알겠죠? 뭐 이따가 요 교점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는 또 number of phase가 3이 될 수 있거든요. 요거 말고 그냥 보통의 요 선들 위해서는 number of phase가 2가 될 거예요. 그걸 제일 예쁘게 보여주는 상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느 점하고 여기에 있는 끓는 점, 요 상황이겠죠? 아까 실험적 상황을 보면 일기압에서 계속 온도를 올리다가 보면 얼음 하다가 물이 동시에 같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걸 선으로 표현한 게 상도표이기 때문에 이 선 위에 온도 압력 이런 조건에서는 항상 얼음물이 공존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마찬가지로 100도씨 이상, 100도씨부터 물과 수증기가 공존하는데 이 교선 위에서는 항상 물이 계속 공존하는 온도 압력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실선 위에서는 항상 넘버 오브 페이지가 2라는 걸 명심하시는데 이때 꼭 기억할 게 바로 클라페이롱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클라페이롱 이퀘이션에 유도 과정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력학 제2법칙으로부터 유도를 하는데 아직 연력학 안 했죠. 안 했죠. 연력학 안 했기 때문에 유도 과정 앞부분 좀 살짝 빼고요. 요 결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의 수리적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클라페이롱 이퀘이션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순 물질의 상도표. 에서 이 말은 혼합물의 상도표에서는 클라페이롱 이퀘이션이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래서 클라페이롱 이퀘이션은 어디에 적용하는 거다? 순물질의 상도표. 알겠죠? 자, 순물질의 상도표에서 바로 number of phase가 2인 P와 T 사이의 수리적 관계. 요걸 클라페이롱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number of phase가 2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온도 압력, 요 온도 압력 사이에 어떤 수학적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수학적 관계, 그게 어찌 표현되느냐? 바로 요렇게.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식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하루 종일 거의 뭐 요걸 배우게 될 텐데 명심할 건 어짜둔동 뭐하자? 어짜둔동 외워라. 알겠죠? 왜 안 적어? 왜 안 적어? 이상한 사람 같은 일 이제 민재 닮은 인형 달고 다니면서 혹시 지금 민재 패티시 있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 민재야 잘 적고 있어요? 예. 그래. 넌 왜 안 적어? 적고 있어요? 적었어. 준 잘 적고 있죠? 근데 종이 하나 남는 거 없어요? 그냥 이면지 하나 줘요. 아 진짜. 빨리 써. 응? 뭐라고요? 수식, 방정식, 수식, 관계식. 예. 이 정도 단어를 그래요? 뭐? 영어를 안 배운 여러분 학교 영어 안 배워요? 네. 저 지금 안 배워요. 저희 2학년 때 안 해요. 2학년 안 해요. 아니, 원래 고등학교 때 영어는 3년 내내 하는 거 아니에요? 난 했는데? 학교 쌤이 없어요. 그게 그 법으로 그런 건 있어. 그거 왜 그 학생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쌤들 몇 명 내보내가지고 그런 거 근데 그래도 나도
나는 그거 뭐야 다 영어 했는데 그때. 그거 선생님 때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지? 40년 지났어. 아 40년 전이라고. 아, 그러네요. 40년이면 우리 영어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영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아 진짜. 자, anyway. 그럼 이제 이걸 외우는데 이걸 외울 때 이게 외우다 보면 이게 V분의 S인가? S분의 V인가? 아 우선 S는 뭐야 S는 아직 우리가 이제 자세히 배우진 않은 엔트로피라고 하는 물리량이에요. 이 얘기는 뒤에서 조금 다시 할 거고 어쨌건 엔트로피를 하고 그럼 이게 이제 V분의 S인지 S분의 V인지 자 이거 어떻게 외워요? 바로 단위 분석을 하면 좀 편하죠? 이게 이제 그걸 이제 디멘전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압력이죠. 이게 부피죠. 온도죠. 엔트로피죠. 그러면 나누기를 중심으로 곱하기 관계를 생각하면 이제 참고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압력 곱하기 부피의 개념이 온도 곱하기 엔트로피. 무슨 말 되겠죠? 이런 수리적 관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자, 그럼 이때 압력의 기본적인 단위가 뭡니? 파스칼. 압력의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뉴턴 퍼 미터 제곱. 요걸 이제 다른 말로 파스칼이라고 하죠. 곱하기 부피의 기본 단위는 미터 3승. 온도의 기본 단위는 T는 템퍼러처라고 하는 표기고요. 자, 온도의 기본 단위는 켈빈. 그리고 엔트로피 기본 단위는 줄 퍼 켈빈.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들 뉴턴 퍼 미터 제곱 곱하기 미터 3승 하면 어떤 단위만 남아요? 뉴턴 미터만 남죠. 그런데 뉴턴 미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주르라고 하죠. 그리고 켈빈 곱하기 줄 퍼 켈빈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주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부터 압력하고 부피의 곱이 에너지의 단위구나. 그 다음에 온도와 엔트로피의 곱 역시 에너지의 단위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 개념을 곱한 것과 요 개념을 곱한 게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날 때는 이게 뭐 되게 익숙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날 때 가장 되게 난감한 게 이게 어디가 분자 분모지 이건데 그거를 요런 식의 단위로 생각해 주면 틀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소문자 M이 쓰여져 있는데 소문자 M의 뜻은 바로 몰러입니다. 몰러. 1몰당이란 뜻인데 부피는 부피인데 1몰의 부피를 뜻하고요. 엔트로피는 엔트로피인데 1몰의 엔트로피를 뜻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따 여기서 얘를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SM 알파, SM 베타, VM 알파, VM 베타. 얘를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두시면 돼요. 이때 우선 델타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델타. 델타는 항상 차이잖아요. 즉 무엇과 무엇의 차이니까 빼기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표현 알파하고 베타가 있죠. 그럼 이 알파하고 베타가 뭐냐면 공존하는 두 상태를 그냥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쓴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뭐냐면 클라페이론 이쿠에이션은 어디에 적용한다고요? 넘버 오브 페이지가 2인 조건에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럼 넘버 오브 페이지가 2니까 서로 다른 상태 몇 개? 두 개가 따로따로 있어요? 같이 있어요? 같이 있겠죠. 그 어디 안에? 그 닫힌 그릇 안에 무슨 말 알겠어요? 뭐 실린더건 피스톤이건 닫힌 그릇 안에 서로 다른 상태 두 개가 같이 관찰된다고요. 그 같이 관찰되는 걸 알파 아닌 베타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할 얘기 중에 뭐가 되겠어? 뭐 고체, 액체, 고체, 기체, 액체, 기체 뭐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알파 베타를 그냥 내가 그 언급하고 싶은 상태 그 두 개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들의 1몰의 부피 빼기 1몰의 부피 한 걸 델타 V 1몰의 엔트로피 빼기 1몰의 엔트로피 한 걸 델타 S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일단 첫 번째 이르 오 요거 하나 알아둡시다. 델타 S 고체 델타 S 액체 S 기체. 그래서 1몰의 엔트로피 1몰의 엔트로피 1몰의 엔트로피에 고체 액체 기체를 구분을 할 텐데 엔트로피가 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어디선가 슬쩍 들어본 말은 있을 거예요. 뭐? 무질서도.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잘은 몰라도 이들 사이에 어떤 대소비교 관계가 있겠어요?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고체나 액체에 비해서 기체가 월등히 크다. 그리고 고체가 가장 정돈된 상태고 기체가 가장 무질서한 상태다. 뭐 이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는 얘기를 우선 여기서 적용해서 써보자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VM 고체 액체 기체의 1몰의 부피 얘기를 해볼 거예요. 주어져 있는 순물질의 고체 액체 기체 사이 1몰의 부피를 비교를 하면 이때는 대소 비교가 어떻게 될까요? 물질에 따라 달라져. 이때는 대소 비교가 이쪽이 또 압도적으로 크겠죠. 뭐 고체가 됐건 액체가 됐건 기체 1몰 부피가 1000배에서 10,000배 정도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압도적으로 큰데 요 둘의 이제 1몰의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하다는 말은 누구는 누가 어디가 더 크고 누구는 다른 데가 더 크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이가 나긴 나는데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차이가 나도 뭐 누구는 1.0001 뭐 누구는 0.9998 막 이래요. 그래서 차이가 나지만 아주 비슷해요. 그럼 비슷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느 쪽이 더 크고 때로는 어느 쪽이 더 클 수도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다른 물리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보통 이러한 관계가 있다 라는 것을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제 썼죠. 자 그 다음 간다. 그럼 이제 요거 살짝 지울게요. 지울게요. 으쌰. 지우자 쓱쓱쓱쓱. 자 1. 우선 첫 번째 살펴볼 구간은 바로 TA 곡선입니다. 자, TA 곡선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어느 상태와 어느 상태의 공존입니까? 바로 고체와 기체의 공존이죠. 그래서 솔리드, 가스 요거의 공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쓰기도 하냐면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승화란 말을 쓰기도 하죠. 자, 승화 영어로. 화학을 3년이나 배울 텐데 승화를 영어로 모른다고 하면 부끄럽잖아요. 서블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정도 단어는 알아두도록 합시다. 서블리메이션. 사실 승화라는 현상은 되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되게 희한해 보여요? 희한해 보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덩어리로 있다가 갑자기 푹 날아가는 거니까 좀 묘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흔히 볼 수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좀 귀하죠? 그런 현상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있다가 푹 기체가 돼서 푹 날아가 버리면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는 사람들은 고체로 있다가 기체로 푹 날아가면 이 기체가 어디로 간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한테요. 네, 바로 하나님한테 간다고. 맞아요. 하나님한테 간다고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믿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은 물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나는 기독교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난 안 믿어요. 나 기독교 신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종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네, 내 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선생님. 그 종교예요. 그게 왜 종교가 아니에요?
봐봐. 예를 들면은 뭐야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맞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맞잖아요. 역시 교회 다니시는 분. 요즘은 종교 잘 안 믿는. 종교는 윤건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 그럼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의로는 무슨 말씀대로 믿고 산다는 얘기예요? 연력학 제2법칙으로 믿고 살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가리킬 때도 연력학 제2법칙의 신념을 가지고 가리키고요. 정가연, 정가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연력학 제2법칙에 입각해서 뽑아요. 어떻게 뽑는 거예요 지금? 정말이에요. 그리고 예술 작품을 보거나 역사를 보거나 아니면 사회현상, 외교, 정치를 분석할 때도 연력학 제2법칙 관점에서 분석해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까지 하려면 저기 민재 같은 애는 자니까 뭐 더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나한테는 연력학 제2법칙이 종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그 기독교를 믿진 않지만 그래도 지저스는 되게 존경합니다. 되게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일단 소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지저스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실존하지 않는 해리포터도 우리가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존하지 않는 해리포터를 좋아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저스가 실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했던 행동 자체가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독교를 믿진 않아도 지저스는 좋아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대 기독교는 좀 비판받아야 돼요. 왜냐면 지저스하고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다라고 내가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 않다고 얘기하기 어때요. 어쨌건 자 그래서 승화의 또 다른 뜻은 고귀한, 숭고한.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서블라임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서블라임이라는 형용사예요. 고귀한, 숭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승화에서 기체가 돼서 어디로 갔다? 신의 세계로 갔기 때문에 신의 세계로 갈 정도로 대단한 것이라서 영어로 쓸 수 있는 최고의 극찬 중에 하나가 서블라임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는 일상에서 사용하니까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겸사겸사 알아두면 돼. 그래서 자연과학 용어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영어에서 사용하는 최고의 찬사 표현이에요. 알겠죠? 하여튼 그러다. 그래서 요 승화곡선에 대한 첫 번째 1. 승화곡선. 수리적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적 관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바로 DP, DT. 자, 이 수식 이름이 뭐라고 했죠? 클라페이롱 이퀘이션이라고 했죠? 자, 클라페이롱 이퀘이션. 자, 바로 이 표현이에요. SM 승화니까 기체 빼기 SM 고체 나누기 VM 기체 빼기 VM 고체. 됐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때 의미를 보면 자 소문자 M의 뜻이 뭐라고 했죠? 일몰당이란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몰당 고체 엔트로피, 일몰당 기체 엔트로피의 빼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델타 S 퓨즈 노트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델타 S 퓨즈 노트. 왜 이렇게 웃으신 거죠? 서브 노트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블라임이 그 승화라고 했죠. 자, 승화는 보통 상식적으로 누가 되는 것?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걸 뜻하는 거니까 나중 상태 빼기 처음 상태 해가지고는 승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요 노트 이렇게 동그라미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화학 연력학에서 좀 자세히 배워야 되겠지만 얘는 이제 발음은 노트예요. 노트란 뜻이고 뜻은 엄밀하게는 이제 표준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 표준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1몰당이라는 의미로 우선은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는 그 스탠다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어쨌건 지금 1몰당에 대한 개념이니까 표준 조건이다. 뭐 그걸 노트로 표현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조건에서 벌어지는 승화 엔탈피 변화인데 자 당연히 아까 엔트로피는 고체가 크다 그랬슈, 기체가 크다 그랬슈. 기체가 크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이 값은 플러스 값이겠어요, 마이너스 값이겠어요. 그거가 당연히 플러스 값이 되겠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니까. 이때 여기서 요거를 짜자자잔 얘를 요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어요. 보시죠. 자, 뭐를 날렸다? 요 부분을 무시했다는 얘기죠. 자, 당연히 경험적으로 어디 부피가 월등히 커요. 기체 쪽이 월등히 크죠. 보통 몇 배 크다고 그랬어요? 보통 1000배에서 10,000배 큽니다. 알겠죠? 1000배에서 10,000배 큰 근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카이스트나 뭐 이런 데 심층을 보러 갔는데 교수가 물었어. 이게 기체가 왜 부피가 한 1000배, 10,000배 커요? 물으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인력 반발로 할 거예요.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혹시 여러분 22.4라는 말 기억해요? 네. 단위는 리터 퍼 몰이죠. 그래서 기체 1몰을 모아 놓으면 그때 부피가 어떻게 돼요? 22.4리터 정도가 되잖아요. 물론 뭐 온도가 붙긴 하죠. 뭐 0도씨. 그럼 0도씨 아니고 뭐 100도씨, 200도씨면 더 커지겠네. 그죠? 근데 혹시 여러분 이가 알아요? B가 뭐예요? 네, 바로 저번 시험 범위였던 반데르발스 상수였죠. 반데르발스 상수 대략 값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내가 얘기했죠? 0.01 정도 된다고 했죠? 이것보다 조금 더 크거나 작거나. 이 단위는 역시나 리터 퍼 몰. 그래서 이 둘은 단위가 같아요. 알겠죠? 그런데 반데르발스 상수의 그 크기 B는 대략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바로 액체 상태의 밀도라고 했죠? 그런데 액체의 밀도와 고체의 밀도는 심각하게 차이나요?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비가 바로 고체, 액체에 대한 기체의 부피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대략 계산하면 뭐 2, 3천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온도가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가면 3천, 4천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고체나 액체에 비해서 기체의 부피가 1000에서 10,000배 정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런 식의 약간의 근거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고체의 부피를 날려. 됐죠? 그런 다음 얘를 이제 어떻게 다시 표현할 것이냐? 바로 이때 요 표현 하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짜잔. 이렇게 이 표현 하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쓰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난데없는 H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H 이름은 바로 엔탈피라고 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제 엔탈피라고 하는 개념 역시 또 그 공부를 해야 될 물리학적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냥 뭐 이렇게 예전 어디선가 어렴풋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발열일 때 엔탈피가 마이너스, 흡열일 때 엔탈피가 플러스 하던 그 엔탈피 그놈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지는 잘 몰라도 등호를 중심으로 누구를 그렇게 바꿨다는 얘기였어요. 엔트로피 부분을 요렇게 바꿨다는 얘기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때 하나 꼭 기억하세요. 넘버 오브 페이지가 2일 경우는 항상 델타 S가 T분의 델타 H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 역시 외워놓도록 합시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에 대한 또 수리적 근거가 있겠죠? 이제 그거를 또 공부하려면 연락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선은 이 관계를 외워 놓읍시다. 여기에 있는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처럼 연락학을 조금 더 배우게 되면 이 표현을 알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네, 뭐 델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 뭐라고? 델타 VM 기체에서 맨 마지막 시기. 이게 뭐? 델타 그냥 VM. 그의 VM 기체 아니. 오. 자, 됐죠?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 외웠다고 치고. 그럼 이제 얘를, 요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뽀로뽀로뽀로바. 뽀로뽀로뽀로바. 얘를, P 델타 H 서블리메이션 RT 제곱. 자, 쟤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네. 자, 이때 근거는 뭐겠어요? PV는 NRT. 바로 요따가 바로 PV는 NRT의 관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주어져 있는 기체가 편이상 이상기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맞는 생각이에요? 근사적 생각이에요? 근사적인 생각이죠. 모든 기체가 이상기체는 아니니까. 근데 이상기체가 되면 수리적으로 편하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피 자리 있죠? 부피 자리 VM에다가 PV는 NRT 관계 넣어서 재조정을 한 거죠. 됐나요? 됐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요렇게 짜잔.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미분 방정식 형태로 바꿀 수 있겠죠. 네. 됐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압력을 반대로 보내고 온도를 이쪽으로 보내서 압력 변수를 따로 모으고 온도 변수를 따로 모은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등호니까 양변을 어떻게? 적분 해도 뭐 등호 관계가 성립하겠죠? 네. 그러면 온도를 T1에서 T2까지 변화시킬 때 그때 압력을 뭐 P1에서 P2라고 해보죠.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 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 유명한 수식 로그 P1분의 P2는 여기 이제 T 제곱분의 1을 적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T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 적분은 나보다 여러분들 잘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적분한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앞에 마이너스 써주시고 R분의 델타 H 서블리메이션 동그라미 곱하기 T2분의 1 T1분의 1 됐죠?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또 왜? 네, 또 뭐? 우리는 NRT 쓸 때요. 네. 저 비상성이 근데 P가 엄청 높아지면 좀 커지지 않아요? 뭐라고? 저희가 배웠던 그래프에서도 압력이 커지면 비상성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제 요 조건은 여기죠. 여기죠. 그래서 승화가 되려면 우선 저합 조건이고요. 저합 조건에서는 비이상성이 잘 안 나타나죠. 그리고 비이상성까지 고려하면 적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수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압이어도 약간 고압, 저압이어도 약간 그 근처를 얘기하는 거지 비이상성까지 고려하려고 하는 수학은 자기가 나중에 대학원에 가서 해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거기까지는 지금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수리적 관계 아시겠죠? 여기죠? 이거. 이것을 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요게 어디? 여기에 있는 TA 곡선의 수리적 관계입니다. 됐죠? 이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 TA 곡선이 승하 곡선이라고 있잖아요. 얘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바로 솔리드 상태의 무슨 곡선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솔리드 상태의 무슨 곡선?
바로 증기압 곡선입니다. 자, 왜냐? 어쨌거나 두 상태가 공존하죠. 무슨 상태, 무슨 상태? 압력, 고체하고 기체가 공존하잖아요. 고체, 기체가 공존하니까 여기에 지금 이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그 고체가 그 기체랑 공존할 거예요. 그럼 공존하는 그 기체가 그 고체 상태의 증기압 조건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 수식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온도 조건에서 그 고체의 증기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생각을 하셔도 되냐면 어떤 온도 조건에서 고체의 증기압이다. 그런 생각을 해두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됐죠? 오늘을 꾹꾹 켜도록 합시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 권 잠깐만 나와줄래? 잠깐만 나와줄래? 잠깐만. 됐어. 누가?